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그거 어쩌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고장난 은퇴라는 개념을 부수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진짜 해결책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정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 어느 지역 부동산을 봐야 하나? 이게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함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문화지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은퇴에 대한 환상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막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럼 진짜 해결책을 찾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서 있는지부터 좀 제대로 봐야겠죠?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70년대와 80년대에는 무려 12%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이 90년대에는 7.4%, 그리고 최근에는 평균 2.4%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막 불어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제 변화가 뭘 만들었냐면요. 완전히 다른 금융 문화를 가진 두 세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쪽은 위기를 겪으면서 아끼고 모아야 산다. 이게 몸에 밴 세대. 다른 한쪽은 사회에 나왔더니 다들 빚내서 투자해라. 일단 즐겨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비에 익숙해진 세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경제 환경, 그 네 가지 특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성장은 거의 없고, 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상이 되고,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터지는 시대.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돈 모아서 은퇴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소비 습관. 사실은 이게 비정상인데 말이죠. 우리의 미래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충격적인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대한민국이 1인당 명품 소비액에서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소비를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20대와 30대입니다. 전체 명품 소비의 절반을 젊은 세대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식시장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밖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지갑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쓰는 정상적인 소비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 소비 과연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들이 이건 과소비다 라고 딱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죠. 첫째, 내 차가 월급 6개월치보다 비싸다. 둘째, 거의 습관처럼 매일 커피 사 마시는 거. 셋째, 점심값 아낄 수 있는데도 밖에서 사 먹는 거. 넷째, 옷장엔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면서 또 사는 거. 다섯째, 식비가 소득의 25%를 넘는 것. 여섯째, 여가 비용이 15%를 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할부로 여행부터 다녀오는 것. 어때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정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건 단순히 절약하자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해요. 예전에는 목표가 뭐였죠? 20억 모아서 은퇴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목돈. 하지만 이제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매달 500만 원씩 내가 죽을 때까지 꾸준히 들어오게 만들자. 어때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들리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완전한 은퇴가 아니에요. 바로 세미 은퇴, 즉 반만 은퇴하는 겁니다. 이 세미 은퇴, 다른 말로 슬로우 워커가 된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고 일하는 날에는 돈 쓸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또 세상 물가가 오를 때 내 소득도 같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방어도 되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사회에서 은퇴 준비의 핵심은
투자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의 일, 나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 바로 커리어 관리가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이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이건 기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 일종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첫걸음은요, 바로 선저축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익을 만들어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할 돈을 그냥 다른 통장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사는 거죠.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소비 습관이 강제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선저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돈을 써야 하는 것, 소비의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잠시 멈춰보세요. 대신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는 겁니다. 돈은 가능성이다. 미래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선택지와 자유, 그 자체라고요. 진짜 부자들이 돈을 안 쓰고도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돈이 주는 그 든든함, 언제든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즐기는 겁니다. 이 새로운 정의를 우리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이건 그냥 5,000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쓸 수 있었을 가능성을 일부를 지금 훔쳐와서 쓰는 겁니다. 반대로 그 5,000원을 모으면 미래의 가능성을 하나 더 쌓는 거죠. 진짜 행복은 물건을 살 때가 아니라 이 가능성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볼 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소중한 가능성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나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